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침 8시입니다. 정확히 6시간 뒤면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300명 규모의 대규모 행사장 문이 열리고 참석자들이 막 밀려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벌써 긴장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 거대한 공간의 전체 흐름을 통제할 현장 운영진이 단 4명뿐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핵심 매니저 1명이 코피를 쏟기 시작합니다. 오, 당일 아침이요? 네, 이게 단순한 출혈이 아니라 피가 도저히 멎지 않는 응급 상황이라 결국 급히 병원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행사 전체를 지휘해야 할 총괄 PM하고 그 현장을 통제할 서브 PM을 포함해서 남은 인원은 단 3명뿐인 거죠. 대체 인력을 수소문할 시간조차 없는 진짜 급박한 상황이네요. 전체 인력의 25%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조직 리더이신 여러분이라면 시계는 계속 째깍거리고 인력은 비어버린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흔한 위기 극복 미담 이런 걸로 소비하지 않을 겁니다. 네네, 단순한 미담으로 넘기기엔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이 상황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한번 해체해보죠.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위기 속에서도 이 어떤 판단의 기준만 명확하다면 현장의 흐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분석적인 통찰의 과정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을 조직 운영이라는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진짜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25%라는 인력 공백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그쵸. 한 명의 아쉬운 판국이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행동 심리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본 4가지의 구조적 설계가 있었어요. 4가지의 구조적 설계요. 네. 우선순위 재정립, 그리고 체크리스트 세분화, 공유 중심 소통, 마지막으로 체력 분산이라는 장치들입니다.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쓰는지를 완벽하게 통제한 결과물인 거죠. 사실 우리가 흔히 인력이 갑자기 훅 줄어드는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무조건 내가 더 뛰어야겠다 이런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내가 남은 목까지 2배로 빨리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그 4명분의 업무량을 3명이 어떻게든 다 소화하려고 물리적인 속도만 막 높이는 데 집중하잖아요. 네네. 보통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소스 자료 속 운영진은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더 줄여서 빨리 할 것인가? 이걸 묻는 대신에 무엇을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상황의 프레임 자체를 그냥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게 일의 양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흐름에 집중하는가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속도를 막 높여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인지적 과부하를 일으켜서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오히려 실수를 만든다. 그렇죠. 이 운영진은 절대적인 업무량을 다 해내겠다는 강박을 버렸어요. 대신에 행사의 핵심 동선을 기준으로 업무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진짜 냉정하게 분해했습니다. 어떻게 나눴나요? 행사의 첫인상이자 가장 큰 병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사 흐름 관리, 그리고 등록 데스크 운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1순위로 두었죠. 입구를 통제하는 거군요. 네, 공간 전체의 입장을 통제하는 핵심 관문이니까 가장 권한이 많은 총괄 PM이 여기에 직접 투입돼서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교재 배부 및 위치 안내로 지정해서 실무를 총괄하는 서브 PM이 현장을 보조하며 흐름이 끊기는 걸 막았죠. 그럼 1순위랑 2순위가 현장의 뼈대를 이루는 거라면 나머지 3순위, 4순위는 어떻게 했나요? 과감하게 쳐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과감했죠. 3순위였던 기념품 테이블 정렬은 행사 직전에 그냥 최소 세팅만 남기고 뒤로 쫙 밀어버렸어요. 아예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린 거네요. 네. 그리고 4순위인 포토존 정비는 아예 본행사 시작 전이 아니라 세션이 진행되는 중간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순서를 완전히 분리해버렸습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인력이 없으니까 일을 대충 하겠다, 혹은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현장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배제 작업인 거죠. 정확합니다. 흐름을 지키기 위한 선택적 포기죠. 이거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마치 그 젠가 게임 있잖아요. 나무 블럭 빼는 거요. 네네. 젠가요? 네, 젠가 게임에서 어떤 나무 블럭을 빼면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어떤 블럭을 빼면 탑이 흔들림 없이 딱 유지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전한 블럭, 그러니까 보조 업무만 뒤로 슬쩍 미루는 것과 같은 거죠. 와, 진짜 딱 들어맞네요. 무조건 다 하려다 전체 탑을 무너뜨리는 대신에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블록만 쏙쏙 선별해낸 거군요. 그렇죠. 그 판단의 기준이 해야 할 업무의 목록이 아니라 철저히 참가자가 경험하는 흐름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사실 기념품이 막 아주 일렬로 완벽하게 쫙 정렬되어 있지 않더라도 참가자들은 큰 불편을 안 느끼거든요. 근데 등록 데스크에서 명단 확인이 지연되져 줄이 엉킨다거나 가장 중요한 교재를 제때 못 받으면 행사의 신뢰도는 그 즉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 치명적이네요, 그거는. 네, 인간의 인지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3명의 인력이 4명 몫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 박박한 상황에서 중요도가 낮은 보조 업무에 시선을 뺏기게 되면 정작 핵심 업무에서 판단력이 확 흐려집니다. 아, 그 포토존 정비 같은 걸 뒤로 뺀 게 단순히 시간 벌기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운영진의 심리적 압박감을 확 줄여서 핵심 동선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인지적 보호장치였던 거죠.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싹 재배치해서 현장에 뼈대를 안전하게 세웠다는 점은 아주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뼈대를 잘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 3명이 4명 몫의 그 넓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커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힘든 건 사실이죠.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실제로 막 뛰어다니며 움직이는 디테일은 대체 어떻게 통제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핵심, 바로 그 세분화된 체크리스트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기획 단계에서 엑셀로 예쁘게 만든 체크리스트랑 당일 1인이 다역을 소화해야 하는 진짜 긴급 상황의 체크리스트는 그 해상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해상도가 다르다. 어떤 의미죠? 기획안에 적힌 지시사항들은 보통 세팅, 안내, 배부 이런 식으로 엄청 뭉툭한 동사로 표현되거든요. 평상시라면 담당자가 그냥 그 단어의 행간을 읽고 유연하게 알아서 대처하겠죠. 네네. 평소엔 알아서 잘하죠, 다들. 근데 인력이 부족하고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뭉툭한 지시가 오히려 판단 지연을 일으킵니다. 이거 어떻게 세팅하라는 거지? 하고 멈칫하는 거죠. 아,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운영진은 시간, 위치, 종료 조건을 기준으로 행동 지침을 마이크로 단위로 아주 잘게 쪼갰습니다. 그냥 테이블 세팅이 아니라 테이블볼을 테이블판 기준 25cm 아래로 균일하게 맞춘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담당자가 고민할 여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수치를 제공한 거죠.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지금 현장을 이끌고 계신 리더이신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반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아니, 상황이 바빠 죽겠고 인력도 없어서 막 뛰어다녀야 하는데 무슨 테이블볼을 25cm 아래로 자대고 맞추듯이 균일하게 세팅하라는 건 너무 숨막히는 마이크로 매니징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요. 위기 상황일수록 차라리 각자 재량에 맡겨야 유연성도 생기고 작업 속도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문이 들거든요. 괜히 이런 사소한 수치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참가자 응대 타이밍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겉보기에는 전용적인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용되는 시점하고 목적을 잘 들여다봐야 해요. 시점과 목적이요. 네, 25cm라는 수치는 현장이 막 혼잡해진 뒤에 맞추라고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행사 시작 전 그 세팅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려고 미리 딱 부여된 기준입니다. 아, 미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막 혼잡할 때 그 불규칙함이 어딘가에 꼭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테이블 보가 너무 길게 툭 늘어져 있으면 지나가던 참가자 발에 걸려서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이 다 쏟아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즉, 이 세밀한 지시는 구성원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바빠질 현장에서 돌발 사고가 일어날 변수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선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켜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네요.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고 위치를 정한 게 아니라 공간 안에서 일어날 사람들의 행동 반경까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스 자료에 등장했던 등록대 구성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그냥 명단, 펜, 생수를 올려두는 게 아니라 철저히 참가자의 시선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잖아요. 네네. 그 사례가 진짜 디테일하죠.
실제 현장 테이블에 명단을 쫙 펼쳐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그 종이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뭉툭한 기획안대로 생수까지 억지로 테이블 위에 올려줬다면 어땠을까요? 100% 사고 납니다. 참가자들이 서명하려고 팔을 움직이다가 물을 툭 쳐서 쏟을 확률이 엄청 높죠. 맞아요. 그래서 이 운영진은 즉각 생수를 강의장 문 뒤 예비분으로 싹 다 이동시켜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을 쏟는 사고가 딱 발생하면 안 그래도 3명밖에 없는 인력 중에 누군가는 바닥 닦고 젖은 명단 교체하느라 엄청난 시간과 주의력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아, 그거 수습하느라 완전 멘붕 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필기구 배치 디테일도 보면 인지심리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펜을 그냥 바구니에 흩어놓지 않고 4곱하기5 배열로 총 20개씩 5층으로 쌓아 올렸어요. 펜을 탑처럼 쌓았다고요? 왜 굳이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만약 이 펜탑이 사람 손에 부딪혀서 무너지더라도 테이블 밖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테이블 안쪽으로 쓰러지도록 철저하게 세로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계산했다고요? 근데 그게 현장 흐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냥 펜 떨어지면 쓱 지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온한 일상이라면 뭐 한 10초면 죽겠죠. 하지만 300명이 막 밀려드는 극한의 긴장 상태에서 펜 수십 개가 바닥으로 차르륵 쏟아지는 소리가 나면 주변 사람들 시선이 확 쏠리고 담당자 심박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지겠네요. 네, 인간의 작업 기억, 즉 워킹 메모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격히 쪼그라들거든요. 펜을 줍고 딱 일어나는 순간 자기가 방금 누구한테 무슨 안내를 하고 있었는지 인지적 맥락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와, 그 작은 10초짜리 단절이 연쇄적인 안내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더라도 테이블 안쪽에만 머물게 한 그 세로 배치는 바쁜 와중에 쪼그려 앉아야 하는 물리적 낭비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인지적 초점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치밀한 설계인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부피가 큰 기념품을 한 번에 다 안 나르고 이번 번째 세션 종료 30분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 찔끔찔끔 이동시켜 세팅한 동선 설계나 또 만족도 조사지를 혼잡한 등록대가 아니라 각 출입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병목을 확 낮춘 전략도 다 같은 맥락이네요. 다 연결되어 있죠. 결국 세밀하게 쪼개진 체크리스트는 리더가 담당자의 자유를 뺏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담당자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할 시간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실행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인지적 무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에 뜩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행동을 쪼개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놨어도 현장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럼요. 변수가 매분 매초 터지죠. 그렇죠. 기획안이나 체크리스트가 커버할 수 없는 돌발 변수는 계속 나옵니다. 오전 9시 15분에 갑자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민원 앞에서는 사실 아무리 정교한 체크리스트도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네, 체크리스트에 없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막 팽팽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3명이 쉴 새 없이 뛰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리더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예상 외의 돌발 상황일수록 그 중앙 집중식 통제, 그러니까 리더의 일방적인 지시는 최악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왜 그런가요? 지시를 내리는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대기 시간이 생기거든요. 누군가 상황 파악하고 리더한테 보고하고 리더가 판단 내려서 다시 하달할 때까지 구성원은 그냥 수동적인 대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1분 1초가 급한데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소스 자료 속 운영진은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지시 대신에 상황의 판단 기준을 공유하는 소통 패러다임을 선택했습니다. 위치 이동을 요구할 때의 방식을 보면 그 철학이 여실히 드러나요. 위치 이동이요? 어떻게 했는데요? 총괄 PM이 수업 PM한테 단순히 저기 등록대로 가세요 이렇게 행동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저 역할이 비어있으니까 당분간 저 포지션을 맡아주시면 나머지 공간은 제가 다 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의 배경이랑 전체 공간의 맥락을 쫙 설명해 주는 거죠. 그냥 가라가 아니라 왜 가야 하고 당신이 거길 맡으면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안정되는지 머릿속에 지도를 함께 그려준 거군요.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막 무전기나 귓속말 안 쓰고 실시간 공유 메모장, 즉 업무용 채팅방을 단일 소통 채널로 활용한 시스템이 정말 탁월한 한 수였다고 봅니다. 네네. 그 채팅방 시스템이 정말 핵심이죠.
누군가 채팅방에 음료 반입 금지인데 들고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하고 텍스트를 딱 올리면 리더가 야, 네가 가서 막아! 이렇게 지시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원 한 명이 자발적으로 따라가서 정중히 회수하는 식이에요.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또 등록하신 기관명이 명단에 안 보입니다. 이런 이슈가 전체에 공유되면 즉각 다른 위치에 있는 인원이 문자 수령 여부 확인 방법을 채팅으로 딱 알려주고 입장 안내를 도와버립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리더가 정보를 혼자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발생한 모든 현상이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두와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세 사람 모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게 돼요. 예를 들어 유형별 참석자가 총 몇 명 도착했습니다라는 현황이 실시간 텍스트로 딱 올라오면 담당자는 지시를 안 기다리고도 자기가 맡은 배부물 품수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해서 여유 공간을 싹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하고 있지만 세 명이 모두 똑같은 상황실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네요. 굳이 리더의 뇌를 거치지 않아도 실무자선에서 바로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지시가 아니라 공유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여전히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물리적이고 원초적인 의문이 하나 남아요. 어떤 건가요? 아무리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디테일한 체크리스트로 뇌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정보 공유로 소통 속도를 높였다고 쳐도요. 결국 움직이는 건 사람의 육체잖아요. 체력 문제. 그렇죠. 네. 4명이 소화해야 할 그 엄청난 걸음수와 대화량을 3명이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막 소화한다면 인간인 이상 체력의 한계점이 무조건 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거대한 압박감과 피로 속에서 남은 운영진은 이 물리적 한계를 대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참 많은 조직에서 위기 상황의 체력 관리를 단순히 개인의 정신력이나 투지의 영역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냥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 파이팅하자 이런 말로 덮어버리잖아요. 네네, 정신력으로 버텨라 막 이러죠. 하지만 현장 운영의 필요는 단순히 몸을 많이 움직여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시간 서 있으면서 허리에 누적되는 하중, 수많은 참석자들 질문에 대답하면서 생기는 감정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막 신경이 곤두선 상태. 이런 것들이 엄청난 포도당을 소모하게 만들거든요. 뇌가 에너지를 다 갉아먹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운영진은 체력을 정신력으로 메우려 하지 않고 사전에 철저히 계산하고 분배해야 할 구조적 자원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큰 의미가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 고객사가 감사하다며 건넨 커피, 그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면 이들의 철학이 딱 보입니다. 맞아요. 보통 바쁘면 현장 안내 서 있는 그 자리에 툭 둔 채로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죠. 네, 어떻게 했죠?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로비에 인파가 쫙 빠져서 소강 상태가 됐을 때 순번을 정해서 대기실 안에 딱 들어가서 쉬게 했어요.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채로 편하게 마시면서 열을 식히고 나오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물리적 행위조차 시각과 청각의 자극으로부터 구성원의 신경을 잠시 뚝 떼어내는 휴식 시스템으로 활용한 거죠. 와, 자극 차단이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인원이 발생해서 그 3인 체제마저 막 흔들릴 뻔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전에 서로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교차 배치 동선을 짜둔 덕분에 즉각 대체 인력이 투입돼서 흐름이 1초도 안 끊겼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휴식의 질을 결정짓는 놀라운 디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 어떤 디테일이죠? 리더가 휴식에 아주 명확한 종료 조건을 붙여줬다는 점이에요. 보통 현장이 정신없이 돌아갈 때 리더가 아유 피곤해 보이는데 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밖에서 뻔히 딴 사람들 고생하는 게 눈에 선한데 어떻게 쉬어요? 네, 내가 언제 다시 나가야 할지 몰라서 대기실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문 밖을 힐끔거리고 신경을 막 곤두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불안정한 휴식은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소모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단순히 쉬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대신에 이 교재 박스까지만 정리하고 바통 넘기세요 라거나 다음 세션 시작 전까지 정확히 15분간 쉬고 나오세요 라고 행동과 시간의 명확한 마침표를 딱 찍어주었습니다. 와, 그 마침표 하나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안정감이 진짜 실로 엄청나거든요. 언제 다시 투입되어야 할지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인수인계를 했는지 경계선이 딱 명확해지잖아요. 네, 머리가 맑아지죠. 그러니까 단 5분을 쉬더라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신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밖에 2명은 쉬는 동료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공백을 메웠고요. 진짜 멋진 팀워크네요. 결국 이 체력을 분산시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구조적 설계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나와 내 동료가 이 위기 상황의 기준을 똑같이 이해하고 행동할 거라는 강력한 상호 신뢰였습니다. 아, 굳이 말 안 해도 서로 믿는 거군요. 그렇죠.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 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쉬는 동안 내 빈자리를 완벽히 방어해 줄 거라는 확신, 이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현장이라는 공간은 애초에 우리가 책상 위에서 예쁘게 타이핑한 엑셀 시트대로 흘러가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발 변수는 그냥 피할 수 없는 상수예요. 항상 터지죠. 무조건. 네. 하지만 현장을 이끄는 리더 스스로가 상황을 통제하고 재단할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단단하게 쥐고 있다면 25% 인력이 증발하는 거대한 변수조차 더 이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리스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오늘 우리가 파헤친 4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뼈대를 사수하는 우선순위 재정립, 인지부하를 확 줄여주는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그리고 맥락을 동기화하는 공유 중심의 소통, 마지막으로 체력을 구조적 자원으로 관리한 체력 분산 설계까지. 이게 바로 진짜 일 잘하는 리더의 비밀이네요. 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의 핵심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리더이신 여러분, 이 통찰을 내일 당장 출근해서 마주할 여러분의 업무 현장에 꼭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막 터져 나올 텐데 당황해서 무조건 뛰기 전에 오늘 해체해본 이 4가지 기준을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해요.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리에 깊은 여운을 남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 혹은 이끌고 있는 팀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당장 우리 팀을 지탱하던 핵심 가용 자원 중 25%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팀은 그 쏟아지는 업무량 앞에서 당황하며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우왕좌왕할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 즉각적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핵심 흐름, 즉 무엇을 지켜낼지를 하나의 뇌처럼 동기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이미 갖고 있습니까? 조용한 사색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심층 분석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